안녕하세요. 꾸꾸니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성장하면서 이익 내는 거 참 쉽죠이 무신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신사 냄새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 무신사 냄새 난다. 이 정도 이제 어떤 무신사 느낌의 옷 스타일을 입고 있는 친구한테 무신사 냄새 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요새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 무신사라는 어떤 플랫폼의 그런 그 영향력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버티컬 플랫폼이라 그래서 전문 몰들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지마켓 이런 데는 종합몰이잖아요. 전체 몰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무신사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각 카테고리에 전문화된 몰인 거죠. 근데 이 무신사가 의류 쪽에서는 탑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사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몰, 무신사, 오늘의 집, 마켓컬리 이런 전문몰들 중에서 무신사는 오늘의 집과의 마켓컬리와는 또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무신사가요, 이제 2022년 작년 매출 및 영업이익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2018년도에 매출액이 약 10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매출액은 두 배가 됐죠. 한 2200억 정도. 2020년에는 3300억, 2021년에는 4600억. 성장 속도가 약간 주춤하는 듯 하더니 2022년도에 7천억.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보여줬죠. 아니, 매출이 커졌는데 성장 그 퍼센테이지가 더 커졌어. 50%가 넘죠, 매출액이. 무신사의 매출액이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는데 22년도에 매출액이 무려 7천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신사는 오늘의 집하고 마켓컬리하고 결이 달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 자, 2018년도 보세요. 영업이익이 257억입니다. 무려.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257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5%라는 거죠. 아니, 이런 쇼핑 플랫폼이 영업이익률이 25%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에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5%인 회사였어요, 무신사가.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쭉 성장하더니 2021년도에는 542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21년도에 매출 4,600억, 영업이익이 540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한 13%? 14%? 요 정도 영업이익률을 올린 거죠. 정말 꽤 많은 수치입니다. 이 쇼핑 플랫폼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가 없죠. 그런데 2022년 작년에는 매출은 50%가 넘게 성장을 했지만 무신사가 희한하게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거꾸로 갑니다. 물론 적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이 32억 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 2022년도에는요. 이 무신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자, 이 2022년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무신사는 흑자를 냈어요. 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 무신사와 오늘의 집 마켓컬리는 결이 다르다. 오늘의 집 마켓컬리는요, 쿠팡이 막 성장할 때처럼 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영업 적자를 내는 속도가, 이 커지는 폭이 이 성장 속도만큼 빨라지죠. 그게 오늘의 집 마켓컬리였다면 무신사는요, 완전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지만 2018년도부터 이 수치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25%였던 정말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까지도 계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스타트업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적자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무신사의 연간 거래액을 한번 보죠.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단위는 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거래액이 약 9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2022년도에는 3조 4천억 원. 거래액이 3조 4천억 원? 이게 얼마지? 이게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이제 거래액을 한번 이 쿠팡과 오늘의 집 마켓컬리와 비교해 보면 아실 거예요. 2022년도 기준 쿠팡은 거래액이 44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신사가 한 1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쿠팡이 14분의 1, 13분의 1. 그리고 오늘의 집은 작년 2022년 거래액 추정액이 2조입니다. 오늘의 집보다 무신사가 약 1.5배 정도 더 크죠. 1.5배가 뭡니까? 1.7배 정도 더 크죠. 그리고 마켓컬리는 작년 기준 2022년 기준 2.6조의 거래액을 기록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마켓컬리보다도 무신사가 더 큰 겁니다. 제가 왜 거래액을 다른 쇼핑 플랫폼하고 비교하냐면 매출을 비교하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냐면 매출은 계상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쇼핑 플랫폼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규모를 비교할 때는 거래액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거래액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판매자한테 제품을 구매하는 그 가격, 거래액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플랫폼에서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규모를 판단할 때는 그 쇼핑몰들의 거래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 무신사의 3조 4천억 원이라는 요 거래액 수치는 쿠팡과 오늘의 집 마켓컬리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마켓컬리 오늘의 집보단 크다. 그러니까 즉 버티컬 플랫폼 중에서는 거래액이 가장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모든 카테고리를 지금 망라하고 있는 쿠팡의 44조에 비하면 아직은 작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사도 계속적으로 뭐 마켓컬리나 오늘의 집이 카테고리 확장을 해왔듯이 마찬가지 카테고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거래액 성장, 2021년도에서 22년도 거래액이 50% 정도 성장을 했죠. 그 성장을 한 이유기도 하죠. 우선은 사실 이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런 전문몰 같은 경우는요, 한계가 명확해요. 사실 이거를 막 매출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의류라는 한정된 카테고리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보통 전문몰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켓컬리도 그랬고 오늘의 집도 그랬고 지금 이 무신사도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카테고리를 확장을 합니다. 리빙 카테고리, 뭐 아니면 뭐 디지털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신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오늘의 집과 그 마켓컬리와는 다르게 인수를 합니다. M&A를 하는데요. 그 29cm 하고요. 그 스타일쉐어라는 데를 2021년도에 인수를 해요. 여성 패션 플랫폼 스타일쉐어, 그리고 온라인 셀렉트샵 29cm. 이거를요, 3천억에 인수합니다. 3천억에. 이 두 개를 한 번에 2021년도에 꽤 큰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하죠. 이 M&A를 하죠. 그래서 이 매출 볼륨이 작년 같은 경우에 5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 시너지가 나지 않고 그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거죠. 이쪽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확장. 무신사에서 뷰티를 팝니다. 뷰티 제품을. 무신사에서 디지털 제품을 팔아요. 뭐 키즈 제품도 팔고요. 스포츠 레저도 팔고, 뭐 캠핑 용품도 팔고. 어색하죠. 무신사에서 뷰티 상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형을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다 보니 이렇게 카테고리 확장을 하는 거죠. 뷰티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마켓컬리도 식품을 하다가 뷰티 쪽을 이제 카테고리 확장을 시켰잖아요. 이 뷰티 쪽이 왜 그러냐면 마진율이 높습니다. 단가가 높고요. 그리고 이 뷰티 상품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포장, 배송 이게 이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배송하기도 좋고요. 포장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뷰티로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약간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무신사도 뷰티 쪽 디지털 카테고리 확장을 했다. 그래서 21년도보다 22년도의 그 외형 확장이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 그리고 그 외형 확장하는데 또 다른 것. 이거는 진짜 뭐 약간 코스인 것 같아요. 쿠팡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켓컬리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오늘의 집도 그렇고 PB 상품을 만들어서 이 거래액을 키우죠. 왜냐하면 PB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야 거기에서 수익성이 더 많이 나거든요. 이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이 무신사의 PB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 PB 상품의 거래액은 2021년도 기준은 1100억 원이었고요. 2022년 작년 기준은 2000억 원 이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전체 거래액 3조 4천억 원에서 2천억 원 비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10%는 안 되고 한 7%,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래액 비중으로 따지면 점점 키워나가겠죠. 점점. 네. 그래서 이 무신사가 어쨌든 본인들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9cm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인수를 하고요. 29cm 그리고 스타일 쉐어 이렇게 인수를 하고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도 하고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PB 상품을 만들어서 띄우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성장과 영업이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무신사예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긴 했다. 이 떨어진 게.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마켓컬리 오늘의 이 버티컬 플랫폼에서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장도 빠른데 영업이익을 낸다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무신사는 오늘의 시가 마켓컬리와는 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 확장으로 지금 이제 거래액과 매출이 약 50% 작년에 이제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을 하게 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일쉐어 29cm 같은 인수 이런 플랫폼들 인수 3천억 원 주고 인수를 하고 PB 상품 확장시키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외형 확장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뷰티관도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과연 작년에 영업이익이 제대로 빠그러졌단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빠그러졌다는 표현보다는 좀 망가졌단 말이죠. 이 영업 적자는 아니지만 원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던 이 무신사가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외형 확장을 한 상태에서 이런 또 영업이익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2023년도 올해의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신사 쪽에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집 마켓컬리와 같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또 적자로 전환하는 건 아닌지 너무 외형 확장을 해서 아니면 정말 결이 다른 것처럼 오늘의 집하고 마켓컬리 결이 다른 것처럼 다시 또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외형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올해 무신사의 실적을 한번 지켜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생활 카테고리 이쪽을 하다 보니 이 오늘의 집하고 그리고 또 먹는 거다 보니까 마켓컬리 좀 익숙한데 무신사는 실제 소비자로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 보진 않았어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남의 일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기회가 생기고 있다. 생활 카테고리나 아니면 뭐 그 뷰티 카테고리 혹은 또 뭐 이런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 캠핑 카테고리 이런 쪽에서 어떤 무신사라는 플랫폼에서 좀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신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